자, 우리가 23번 할 건데 선생님이 왜 여기를 펴놨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22번 할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할게. 그러나가 나오면 A, B의 대칭성을 만들어서 B를 세게 읽기 위함인데 이 문장이 상당히 내용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글쓴이의 의도만큼 B의 대칭성을 못 느낄 때는 Y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준다 이런 느낌들. 그래서 원래 여기가 만약에 빈칸으로 뚫리면 우리는 B의 대칭성으로 풀어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어떡해? 그럴 땐 어떻게 풀 수도 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채울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그러나가 나오면 A, B의 대칭성을 주고 뒤에 있는 B를 세게 있게 하겠다는 게 글쓴이의 의도인데 여기에 어려운 단어가 있거나 내용이 어려울 때는 뭐야? 대칭성을 한 번 더 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B의 반대말로 여기를 채워야 돼. 여기가 빈칸이 뚫리면. 근데 뭘로 풀 수도 있다? 이 A하고 동일한 말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22번을 이 두 개로 풀었거든. 자, 이걸 왜 갑자기 23번 하기 전에 우리가 하냐면 23번도 실제로는 봐봐. 우선 23번을 해볼게. 요약인데 자, 기본적으로는 접근 방식이 빈칸하고 똑같다는 게 중요한데 자, 우선 요약문을 읽고 목표를 잡는다. 이게 빈칸하고 똑같아.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읽고 목표를 잡는 거니까 이게 엄청 중요해. 엄청. 1000번 중에 1000번. 예. 이게 있어야만 강약이 저절로 발생이 되거든. 수험생은 중요한 걸 세게 읽는 거야. 번역가가 아니라고. 칠판. 그래서 그 부분만 강하게 읽는 거야. 그 부분만 강하게. 됐지? 그 대신 재진술은 무조건 거는 게 최근의 추세. 성격이 좋다면 인품이 훌륭하도록. 자, 부정어 함정은 항상 유형 불문하고 나오는 게 최근의 추세니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으면 거지라고. 여기서부터 읽으면 지는 거야. 자, 우리는 어디서부터 읽는다? 여기서부터 읽는 거지? 왜? 목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럼 바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겠어? 칠판. 이게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while을 배웠잖아. while이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while이 나오는 순간 예상하는 건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대칭성이 있을 거고 그냥 이건 쉽게 되잖아.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느낌이 바로 나버려야 된다고.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자, 로봇 얘기가 나왔어. 근데 로봇이라는 게 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대칭성. 뭘 잘해? 자, 조립을 잘한대. 자, 그 다음에 뭘 못해? 창고에 관련된 일을 잘 못한대. 근데 이거에 관련된 걸로써 A라는 정보가 나올 거고 창고에 관련된 일을 못해. 근데 왜 못해? 이게 바로 B라는 거지. 이렇게 만들고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고. 근데 봐봐. 요약문에 대칭성이 있다는 건 지문에는 반드시 대칭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while하고 however를 봤는데 여기서는 while이 요약문에 나왔고 지문에는 뭐가 나왔어? while 대신에 however가 나온 거지. 어차피 똑같은 역할을 할 거니까 대칭성으로. 칠판. 그래서 자기가 하나 점검할 건 이렇게 했는지. 이게 엄청 중요한 능력이야. 그래서 자기가 이 지문에 들어갈 때 이 상태로 들어갔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로봇 얘기가 나올 거고 로봇이 잘하는 지점하고 못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이게 대칭성일 거고 조립은 잘해. 창고 일은 못해. 자, 조립을 잘한다에 관련돼서 빈칸 A가 나올 거고 창고 일을 못하는 이유가 빈칸 B라는 거지. 칠판. 근데 여기서 더 좁혀져. 어떻게까지 좁혀야 돼? 자, A는 규칙적이냐 익숙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건 대칭성을 만들어버려야 돼. 즉 규칙적이다 규칙적이지 않다.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느낌을 쳐버릴 필요가 있다고. 칠판.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느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목표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걸 읽는 순간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조립은 잘한다. 근데 못한다? 창고 일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좀만 더 전진. 조립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그럼 뭐가 나와야 돼? A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라고. A는 뭐 아니면 뭐야? 규칙적 아니면 익숙함. 익숙치 않음. 둘 중에 하나라고. 규칙적이냐 익숙치 않냐. 자, 칠판. 바로 뭐가 떠버려? 재진술이 바로 떠버린다고. 이 단어 두 개를 보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 regular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왜? 표준화된 반복된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 규칙적인 이런 말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나의 역할이고 이렇게 보는 건 너의 역할인 거지. 단어 숙제만 잘해오면 이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동의어 반의어를 꼭 할 필요는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개가 하나의 묶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태. 됐지? 자, 그럼 뭔 얘기 나왔어? 조립 얘기는 뭐가 됐어? 자, 규칙적인 거 이쪽으로 갔어. 그럼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근데 끝났지. 왜? 루티나이즈하고 repetitive가 똑같은 단어야. 반복적인이라는 뜻으로서. 그럼 여기는 지금 반대말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오면 안 되고 왜? 이 두 개는 뜻이 똑같으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되겠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 문제가 안 좋은 게 B에서 재진수를 못 고려버렸어. 칠판. 자, 우선 A에 대한 정보는 잡았어. 자, 두 번째 however가 떴어. 이게 뭐 대신 나온 거야? while 대신 나온 거야. 됐지? however가 떴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와야? 창고 일을 못하는 이유가 나오겠지.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야. 뭐야?
자, 다양하기 때문에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만들면 되는 거야. 칠판. 자, 그럼 뒤에 뭐가 나왔어? 바로 창고 1은 매우 다양하다 이렇게 나왔지. 따라서 답은 1번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안 좋은 문제지. 왜? 최진수를 못 걸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애들은 뭘로 걸려야 돼? 제일 어려운 단어인 이런 단어를 이용했어야 돼. identical 앞에다가 부정어를 붙이는 거지. 창고 1은 항상 동일하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다양성을 이 단어를 이용해서 줬어야 돼. 그래서 같은 베리드여도 이런 느낌으로 전혀 다른 단어에다가 부정어를 붙여서 identical은 뭐야? 동일한이잖아. 그러니까 결코 동일하지 않아. 항상 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요런 재진술까지 줬으면 최근 난이도에 딱 맞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요까지 읽고 끝내냐? 아니지. 더 읽어야 돼. 그 대신 요까지는 뭐야? 답을 찾는 과정. 이제부터는 답을 확인하는 과정. 그럼 여기서부터는 독해 속도를 엄청 높여버려야지. 왜?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칠판. 그럴 때 이런 애들이 대박이라는 거야. 자, in other words가 나왔어. 뭔 말이야? in other words. 즉, 바꿔 말하면 앞뒤에 똑같은 말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야? 뒤에를 세게 읽을 필요가 없어. 쓱 가버리는 거지. 자, so가 나왔어. 앞에는 원인, 뒤에는 결과라는 거야. 내용에 반전이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야? 요 연결사 두 개만 보고 툭 넘어가도 큰 지장이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문제는 뭐야? 맞춘다가 핵심이 아니고 남보다 30초 이상 빨리 풀었어야 돼.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발생이 됐어야 돼. 너희들이 몰라서 근데 시험장 가서 문제 어떤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잖아? 그럼 멘탈이 엄청 좋아져. 정신적인 여유가. 그래서 시험장에서 진짜로 어떤 쉬운 문제를 빨리 풀기를 내가 권하는 게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내가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가 넘치는 상태에서 만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추천하는 건 쉬운 문제 40개 하고 어려운 게 있으면 이걸 빨리 풀어버리길 권하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왔을 때 나는 두 가지 여유가 있어. 시간적 여유, 정신적 여유. 이 두 개를 갖고 하면 내가 장담하는데 5개에서 3개 이상은 맞을 수 있어, 충분히. 뭔지 알겠지? 그래서 제발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그 대신 이걸 갖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돼. 내가 장담하는데 이 40문제는 이걸로 다 풀린다니까. 이거 탑 10 10개면. 이 10개를 못 외냐. 세상에 짐승도 아니고. 그래서 이 10개를 웬 상태에서 계속 접목시키는 거야. 그 대신 시간 압박 속에서. 시간 압박 속에서 적용하고, 시간 압박에서 적용하고. 근데 적용을 못했어. 다시 보니까 적용이 되고. 막 이런 느낌들. 이것만 계속하면 돼. 근데 이 5개는 통제가 안 돼. 이건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근데 대부분 이런 애들은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한국말이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2번, 3번 읽어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제발 본질을 알아야 돼. 얘는 평소에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험장 가서 많이 읽을 수 있어야 돼. 정말로 제발. 절대평가 영어잖아. 상대평가 영어면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그치? 그래서 제발 영어는 1등급은 맞는다. 대신 국어 수학에 피해를 안 준다가 핵심이야. 칠판. 자, 이제 됐고 장문 구간에 들어가 볼게. 자, 장문 구간은 7분 돌파가 목표야. 7분 돌파.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제발 그냥 누차 말했잖아. 누차. 제발 주제를 찾아라. 주제. 그냥 41번, 42번은 주제다. 계속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이 두 문제가 어려웠던 애들은 주제 찾기를 안 풀었다니까. 봐봐. 내가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풀어. 그냥 독해 위주.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는 철저하게 유형별 풀이에 맞춰서 강약 있게 푼다고. 근데 내가 봤더니 이 문제는 이 두 개의 격차가 제법 큰 문제야. 그냥 풀면 상당히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봐봐.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지문이 어렵잖아? 그러면 선택지가 되게 쉬워. 반대로 여기가 쉽잖아? 그럼 여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야 모든 문제가 평이해진다고.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푼 애들은 뭐냐면 대부분 여기서부터 열심히 읽더라고. 여기서부터. 진짜로 무슨 번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연필 자국에 강약도 없이 쭉 읽는 거야. 이런 애들이 굉장히 어렵게 푼 애들. 자, 우리는 뭐 한다? 그냥 주제 찾기로 했잖아, 주제. 자, 주제 찾으려면 어떻게 해? 주제. 소재를 구체하면 주제라 했잖아. 그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건 우리가 20번에서 24번 수도 없이 했던 거잖아. 이게 엄청 중요했어. 자, 민철이 공통단어 뭐야? 자, 이렇게 출발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문에 들어가기 전에 생각해봐. 선택지에 3번이나 줬어. 3번이나. 왜? 답을 감추기 위해서. 그잖아. 바보도 아니라면 이걸 읽고 나면 적어도 지문에서 소셜미디어를 7번을 만나. 그럼 누가 그걸 찍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셜미디어를 2번을 더 준 거지. 왜? 혹시라도 2번 그냥 찍어볼까 봐. 이게 핵심 소재야. 주제는 뭐야? 소재를 구체하면 주제잖아. 칠판. 아, 그럼 빨간색 3개 중에 하나지.
근데 이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확실히 지문이 어렵다 보니까 선택지가 엄청 쉬워. 뭔 말이냐면 봐봐. 자기 주도학습, 학습 발달 이런 말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누가 봐도 소셜미디어 얘기야. 그럼 답은 2번, 4번, 5번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두 개가 전혀 없어. 지문의 내용이 거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었으면 엄청 쉬운 문제. 근데 그냥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강약 없이 읽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이게 SNS와 소셜미디어하고 종이혁명, 인쇄혁명 이 두 개를 무슨 평행이론처럼 설명을 해서 내용이 쉽지가 않아. 어떤 두 개를 과거의 거하고 현재 걸 두 개를 갖다가 비교하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래서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 읽어내면 칠판. 그래서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다?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소셜미디어다. 그러면 소셜미디어 이런 쪽을 세게 읽었어야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럼 봐봐.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건 확실히. 그럼 2번, 4번, 5번인데 매력적인 오답이 전혀 없다고, 이 문제가. 그러니까 선택지를 제발 좀 봐야 돼, 선택지를. 그러면 소거법으로 풀면 그냥 4번, 5번이 바로 탈락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가 마지막에 봐봐. 디지털 네이티브 얘기를 줘버린다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줘버려요. 눈만 있어도 할 수 있어, 이건 실제로는.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이게 뒷부분이야. 지문의 뒷부분이잖아. 당연히 지문의 마지막에서 중요한 말을 하겠지. 근데 앞에서 해석하다가 버버버 하다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한다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 어렵게 푼 애들은 선택지하고 지문이 따로 노는 애들. 그래도 이 문제를 좀 쉽게 푼 애들은 선택지를 이용해서 소재가 소셜미디어라는 걸 알고 간 애들. 그 차이가 되게 컸던 문제.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그지스팅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우리가 누차했었어. 이그지스팅. 자, 저 단어의 반대말을 뭔가 존재하지 않는 이런 느낌으로 치면 안 돼. 이그지스팅의 반대말은 꼭 이것만 기억해 봐봐.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기존 시스템으로는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기존 공부법으로는 네가 크게 발전하기는 어려워. 이런 느낌이야, 이그지스팅이. 자, 뭐의 반대말이야? 어떤 새롭고 혁신의 반대말로 봐야 된다고.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고, 그잖아. 새로운 거. 그래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느낌이 크다고. 그래서 쟤를 갖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어휘로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생각해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전부 다 계급투쟁을 했어, 계급투쟁을. 즉, 지배층의 비리를 갖다 공유하고 고발하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그잖아. 근데 그걸 막을 수가 없어. 왜? SNS 같은 건 통제가 불가능하고 중국 같은 데 아니면, 예를 들면. 그잖아. 중국도 뭐야, 그렇게 통제를, 공산당의 통제도 SNS, 뭐 웨이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막 그런 비리를 고발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SNS,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급투쟁이 이루어졌다. 근데 봐봐. 기존의 시스템을 방어한다?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거지. 뭐가 돼야 돼? 우리는 무조건 반이어 넣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뭐야? 기존의 시스템과 투쟁한다, 싸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주제 찾고 반이어만 넣으면 끝나는 게임.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로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41번, 42번은 결국 주제를 찾는 거니까 제발 출발할 때 이것 좀 하라고. 정말로. 이거. 뭔지 알겠지? 주제 찾기니까. 왜? 말했잖아. 41번, 42번은 무조건 뭐 하는 거다? 그냥 주제 찾는 거야. 무조건. 오케이? 제발 이렇게 가기. 그래서 선생님 쉬울 때는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어려운 걸 전제로 하나의 방법만 갖고 가야 된다니까. 이럴 때는 이랬다. 저럴 때는 저랬다. 쉬울 줄 어려울 줄 어떻게 알아?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통하는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계속 풀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문 3문제짜리인데 가볍게만 볼게. 칠판.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 작문 3문제짜리고 43번은 ABC별, 44번은 지칭, 45번 내용 일치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걸 미리 한번 읽어버리는 거야. 그럼 대강의 내용이 나온다고. 아, 마리가 무슨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잡고 가는 거지. 그 대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 중요한 건. 자, 우리가 36번, 37번에서 ABC 배열을 배웠잖아. 자, 어떻게 풀어? A는 1번일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끝말잇기처럼 푼다. 그 대신 뭐 생각한다? 지칭어, 오울소 연결사로 푼다 이랬잖아. 칠판. 똑같아. A가 주어진 글이고 B가 A고, 즉 B는 1번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여기서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최근 문제에서 무조건 이렇게 걸려 거의. 그래서 A를 읽을 때는 선택지 요 두 개만 생각하고 읽으면 돼. 그래서 다시 한번 43번에서 A가 먼저 나오겠지. 뭐만 생각해? 1번, 2번 선택지만 생각해. 그리고 나서 44번하고 45번을 반드시 동시에 풀어버려야 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 다음에 뒤에 C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읽고 나서 역시 다 바로 풀어버려야 돼. 그냥 이렇게. 됐지? 자, 그런 느낌으로 봐줄게.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이 나야 되겠어? 당연히 A를 먼저 읽을 거니까 이 느낌이 나야 돼. 근데 선생님이 2번은 없는데요? 그럼 B에 있다는 뜻이겠지. 그렇잖아. 자, 칠판. 자, 마리는 인기 있는 반려동물 입양 웹사이트를 조사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럼 1번은 맞는 거고. 됐지?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뭘 가르쳐? 마리를 가르친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B는 가능성이 낮으니까 C 아니면 D 중에서 골라야 된다 했잖아. 근데 봐봐. 여기서 마지막에 뭐라 했어? 어떤 반려센터, 반려견 동물센터에 갔는데 안지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소장이야. 근데 휴가를 갔어. 그러잖아? 휴가를 갔어. 칠판. C의 끝부분에 봤더니 근데 통화를 했어. 자, 센터에 갔는데 없어. 그러나 통화는 했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자, 그 사람이 없어. 그러나 이야기는 나눴어. 뭘로? 전화로.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연결사 벗을 물고 늘어지면 끝말잇기의 관점에서 A의 끝부분하고 C의 앞부분이 이쁘게 걸리게 돼 있다고. 자, 그럼 이제 C를 읽는 거고. 자, C를 읽을 때는 뭐만 생각해? 3번, 4번만 생각하고 읽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걸려. 자, 마리는 푸들 혼종견의 사진을 보고 나서 반했다. 그대로 있어. 그냥 이거 그대로 읽으면 돼. 자, 그 다음에 로스앤젤레스는 한 가구당 3마리까지 개를 키울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 법적 제한 3마리 가구당 이렇게만 읽으면 끝난다고. 자, 거기다가 여기서 봤더니 자, 그러면 3번, 4번은 통과야. 3번도 통과하고 4번도 통과하고. 자, 여기서 C는 근데 C가 안지네. 그러면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안지니까 이제 하나만 고르면 끝인데 여기서 D가 말이야. 그러면 이건 끝난 거네. 자, 44번은 답이 C다. 이건 이미 끝난 상태가 됐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B하고 D를 놓고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역접이 또 걸려. 뭔 말이냐 봐봐. 지금 얘가 3마리만 키울 수 있잖아. 근데 지금 3마리를 키우는데 A, B, C가 있는데 얘가 곧 죽어. 곧 죽어. 나이가 15살이면 걔는 엄청 나이가 많은 거잖아. 거기다 심장 질환도 있어. 곧 죽어. 따라서 여기서 얘가 D를 갖다 입양한다 할지라도 조만간 이렇게 3명 제한을 위반하지 않게 돼 있어. 따라서 얘가 그 위반을 올해는 하지 않을 거야. 올해는 안 해. 왜? 얘가 곧 죽을 거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위반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또 B 앞에 벗이 이쁘게 걸려. 그럼 C의 끝부분하고 B의 앞부분이 연결사 벗을 통해서 끝말잇기가 이쁘게 된다고. 그럼 이번엔 다시 뭘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이제 B로 가는 거지. 자, 근데 3번은 이미 뭐야? C에 나와버렸으니까 여기서는 2번만 읽으면 되겠네. 그럼 2번 얘기만 읽으면 되니까 피부 문제가 있다, 헤드 스킨 이슈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면 자, 2번도 맞았어. 그럼 여긴 답이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 됐지? 이미 이건 푼 상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마지막 D에서 5번이 틀렸다만 확인하면 되는 상황이야. 자, D를 봤어. 자, 생각한 것보다 실제는 어렸다. 무조건 반이의 장난을 친다 했잖아. 생각한 것보다 실제는 뭐다? 더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00% 이렇게 걸리게 돼 있다. 뭔지 알겠지? 그래서 작문 3문제짜리는 누구나 맞아. 근데 4분 걸릴 걸 3분 30초로 줄일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정답 합률이 99%를 100%로 올릴 수 있어야 된다. 뭔지 알겠지? 절대평가 영어에서는.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